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밤마다 겪는 다리주의 진짜 원인을 병원이나 약국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차가운 수술대나 독한 약 대신 매일 마주하는 따뜻한 밥상에서 치유의 해답을 찾는 30년 경력의 자연치유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이 작은 증상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진심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다리 경련 뒤에 숨겨진 세 가지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어 밤마다 꿀잠을 자고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2살 박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박어르신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맨이셨습니다. 일주일에 무려 3번은 꼭 뒷산을 오르내리실 정도로 정정하셨죠. 그런데 제가 배웠을 때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처럼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걸음걸이조차 힘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문턱을 넘는 작은 움직임에도 다리를 질질 끄는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냐고 여쭤보니 어르신은 테이블에 기대어 한숨을 깊게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해가 지면 두려워요. 알고 보니 박 어르신은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쥐가 한 번 나면 그 고통이 5분에서 10분씩 이어졌고 통증이 가신 뒤에도 다시 쥐가 날까 두려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마치 누군가 내 종아리 근육을 손으로 쥐어짜서 돌덩이처럼 만들고 비틀어 꺾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만성피로와 무기력증에 시달렸고 결국 즐겨 하시던 등산도 완전히 멈출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살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 즉 야간 다리주의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2분 중 1분은 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박어르신처럼 이걸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거나 단순한 영양 부족 정도로만 생각하고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박어르신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쥐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려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 영양제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쥐가 나면 너무 아프니까 사모님까지 깨워서 온 힘을 다해 다리를 꾹꾹 눌러 주무르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검사해보니 박어르신의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위장장애만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야간다리 경련은 단순한 영양소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센서 고장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려면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2가지 중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켜서 쉬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아주 조화롭게 딱딱 맞게 작동합니다. 마치 잘 훈련된 운전수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고 근육이 피로해지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혹은 이 브레이크 센서에 전기를 전달하는 신경 전선에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아주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서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고장난 내 몸은 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운전자가 잠든 사이에 자동차가 멋대로 질주하는 것과 같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잠잘 때 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발끝이 이불 무게 때문에 아래로 쭉 처져 있습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이 자세를 전문 용어로 족저 굴곡이라고 합니다.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한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를 빵 하고 터뜨리니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쥐가 나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위험할까요? 마그네슘이 아니면 뭐 큰일 나겠어? 하며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박어르신은 다행히 이런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다음과 같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니라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단순 쥐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3가지 진짜 위험 신호를 바로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다리 깊숙한 곳의 혈관이 피떡으로 막힌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서 폐색전증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을 제가 처음 진료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쥐가 났던 것이라면 양쪽 다리 굵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한쪽 종아리만 유난히 퉁퉁 부어있거나 피부 색깔이 붉게 변했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 함부로 아픈 다리를 주무르면 그 압력 때문에 혈관 속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폐나 심장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다리가 혹시 한쪽만 부어있지는 않은지 오늘 밤 꼭 확인해 보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건 심부정맥 혈전증과는 반대로 동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피가 발끝으로 잘 안 통하는 병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피가 부족하니 다리 근육이 금방 지쳐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참백해집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콩닥콩닥 맥박이 힘차게 뛰어야 하는데 이 병이 있으면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심지어 아예 안 잡힙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때도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괴사해서 결국 절단해야 할 줄 무서운 병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기분 나쁜 불편함입니다. 어르신들이 표현하시기로는 다리에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다리를 움직이거나 흔들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 이건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서 단순한 쥐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경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 어르신이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바로 이 3가지 위험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붓기도 없었고 발등 맥박도 힘차게 뛰고 계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큰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그네슘만 드신다고 낫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딱 3초만 투자해보세요.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박 어르신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오랜 근심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만난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초 해결법이 직방으로 통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한때 밤마다 다리쥐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새벽에 아이고, 아이고 하는 비명소리에 저와 아버지가 놀라 깨서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곤 했죠. 어머니는 그때마다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못 자니 꼭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의사였지만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속으로는 이 단순한 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마그네슘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드실 때만 잠깐 괜찮은 것 같더니 결국 다시 쥐가 나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가르쳐던 방법, 바로 상호 억제법을 어머니께 직접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게 되겠니? 라며 반신반의하시던 어머니가 그날 밤 직접 해보시고는 다음 날 아침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얘야,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더구나. 네가 의사 맞구나. 라며 활짝 웃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되었죠. 여러분도 이제 그 비법을 아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지옥 같은 통증에서 탈출하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대 주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쥐가 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통증이 더 오래가고 심지어 염증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시소놀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우리 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아플 때 앉아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확 젖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 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라? 앞쪽에 힘을 써야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는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라서 누구에게나 100% 통합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차의 비상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만약 배가 나와서 손이 발에 안 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긴 수건이나 끈을 발바닥에 걸어서 몸쪽으로 당기셔도 되고 벽에 발바닥을 대고 벽을 밀듯이 꼭 꺾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중 자극법입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것,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꼭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민간요법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감문조절설이라고 하는데요.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모여있는 급소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더 큰 방송을 들어서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곳을 수구혈이라고 해서 응급상황에서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쓰는 중요한 혈자리로 봅니다. 단순히 꼬집 것만으로도 뇌가 다리 통증 회로를 잠시 차단해서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우신 뒤로는 밤에 쥐가 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뒹굴며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쥐가 날 것 같은 스멀거리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한번 꽉 누르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키신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사모님을 깨울 리도 없어졌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옆에 긴 수건 하나 딱 준비해 두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쥐가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끝을 당기고 인중을 눌러보세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이미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 같은 방법입니다.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쥐가 아예 안 나게 만드는 예방 루틴을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박 어르신이 드시던 3가지 마그네슘 약을 다 끊고도 다리를 튼튼하게 만든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쥐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발끝을 당기라고 딱 한마디만 전해주셔도 그 친구분은 평생 여러분께 고마워하실 겁니다. 급한 불을 끄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애초에 불이 안 나게 예방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박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나서 드시던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다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처방해드린 3가지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확 줄어드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실천하신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들고 근육의 엑셀과 브레이크 센서를 조화롭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경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는 신경 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 신호가 끊김없이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비타민 B 복합체 영양제를 딱 하나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는 타우린을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 피로회복제인데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타우린 생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서 경련이 오는 겁니다. 타우린은 오징어나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 찾으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오징어국이나 조개탕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게 다리 건강에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특히 오징어의 먹물이나 문어의 껍질 부분에 타우린이 풍부하니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해산물을 좋아하시나요? 댓글에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를 남겨보세요. 두 번째 비밀은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 댁에 가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마치 억지로 발레 자세를 취하고 자는 것과 똑같죠. 이미 긴장한 근육에 신경 오작동까지 겹치니 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세요.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동시에 발목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꺾이는 족저굴곡 자세를 막아줘서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박 어르신이 실천하신 쥐 잡는 하루 루틴을 하루 일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만 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깨우는 겁니다. 이때 발뒤꿈치를 침대 아래로 꾹 눌러서 종아리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점심,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햇볕은 뼈와 근육 건강에 필수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15분 정도만 걸어주세요. 저녁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만 족욕을 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족욕은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온몸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취침. 잠자리에 들 때는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잊지 마시고요. 발끝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무릎 뒤가 아닌 발목 아래를 살짝 받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딱 2주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몇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흔히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 있으면 절대 쥐가 나도 안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이 약들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이나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근육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근육통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고 이뇨제는 몸속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을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출시켜서 쥐가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시고 주지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나 복용량을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실천입니다. 질문 2.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번지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 쥐는 영양 부족보다는 신경 피로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우 마그네슘 부족보다는 스트레스나 자세 불량으로 인한 신경계 과부하가 더 큰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많이 드시면 설사만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는 신경 비타민인 비타민 B와 함께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타우린을 같이 챙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선생님, 진작에 이불 바꾸고 오징어 국 먹을 걸 그랬어요. 수십 년을 고생했는데 말이지요. 라고요. 여러분도 그 시간을 늦추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한글로 1이라고 남겨주세요. 나도 이제 쥐 없이 꿀잠 자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이 남긴 다짐을 보면서 아,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길어서 깜빡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확실히 달라지고 숙면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내 다리의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리가 한쪽만 퉁퉁 붓고 뜨겁거나 반대로 차갑고 발등 맥박이 안 잡힌다면 그건 쥐가 아닙니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밤에 쥐가 났을 때 절대 비명 지르며 주무르지 마세요.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당겨서 정강이에 힘을 주는 상호 억제법, 그리고 인중을 세게 눌러서 뇌를 속이는 인중자극법. 이 2가지면 3초 만에 지역 같은 통증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 신경 원리를 이용하세요. 셋째, 비싼 마그네슘보다 신경을 지키는 비타민 B군과 타우린을 챙기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무거운 이불은 치우시고 발목 밑에 쿠션을 하나 받쳐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겁니다. 얼마 전 저는 진료실에서 박 어르신을 다시 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 배웠을 때 그 퀭하고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윤기가 흐리시더군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동네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달이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오징어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조격하는 것, 가벼운 이불로 바꾸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박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숙면을 돌려줄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평온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정보를 담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이종태였습니다.